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도 최근에 도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5월까지 기본 구상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고, 이후에 기본 시시 설계 그리고 공사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BRT 제언을 몇 개를 드리면, 국비가 지금 광역 BRT 그리고 비수도권 BRT에서 모두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0%에 대해서 경상남도와 창원시에서 지금 분배를 할 텐데, 아무래도 창원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지방비를 좀 더 부담해야만 하지 않을까.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경상남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주면 고맙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창원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분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고도, 아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타 도시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BRT 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요금 사전 지불 시스템, 그리고 저상 승강장, 그리고 전용 차량 신호 체계, 입체도로가 좀 동반돼야 되겠다. 그리고 BRT의 브랜드 네이밍을 좀 해서 홍보를 하고 가치를 좀 높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광역 BRT는 부산 그리고 김해 간 연결에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김해 경전철 그리고 부산 지하철과의 복합 환승, 그런 게 동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심 BRT에서는 각 행정구간 연결, 그리고 만약에 신도시가 개발된다면 기존 도심과 연계가 도심 BRT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중앙버스 정차로로 인해서 지금 보행자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무단 횡단 금지 시설, 그리고 입체형 횡단보도, 그리고 스크린도, 버스 전용차로 BRT에도 좀 고급형 BRT에서는 스크린도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안전 대책이 동반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허용 자동차 유치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이동식 차량에 부착하는 이동식 단속 카메라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희 책임연구원님께서 중공영제에 대해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근소하게 본인의 입장을 별로 갖지 않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BRT에 대해서는 창원시에 이런 것들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제언까지 담아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오문국 감독님이신데요. 특별히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의원 두 분께서 오셔서 시민들과 같이 중공영제 세 분이십니다. 오셨습니다. 고민 공부도 같이 하고 고민도 같이 나누려고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발제문을 미리 좀 자세히 읽어봤는데 부분 발제는 겹치는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조금 생략하시고 부산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문국 sam총장님. 네, 저도 앞에 박사님 발제문을 보고 겹치는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부산 사례를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저는 2005년도에 부산에 중공영제를 도입할 당시에 TF팀이 하나 만들어졌었습니다. 시하고 그다음에 조합, 업계하고 그다음 시민사회들이 해서 거의 매주 회의를 한 1년 정도 했었거든요. 매주 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학습도 하고 또 비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2007년도에 부산에 이제 중공영제가 도입됐었고요. 아까 BRT 얘기하셨는데 지난번 민선 7기 들어서 공론화위원장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금 첨예하게 대립되던 상황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나름의 어떤 그런
결론을 도출하고 또 시각을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부산시 혁신안 발표가 됐는데 그 혁신안 용역을 저희 부산 IMCA가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중공영제의 혁신 방안은 뭐가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중에 저희가 용역을 수행했었고 지금 결론 난 건 아무것도 없고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지표는 뭐 그냥 그 부산의 일반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대수가 지금 크게 많이 늘어나 있는 약 130만 대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통행량도 뭐 1일로 한 6,460 이렇게 통행이 되고 있고 도로율도 21.88입니다. 근데 뭐 전국적으로 보자면 뭐 잘 아시겠지만 부산의 혼잡률이 제일 높은 도시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도시철도가 4개선이 있고 시내버스가 145개, 그리고 2,517대가 면허대수고 3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주 수단은 일단 뭐 교통카드 기준으로 보자면 분담률이 이렇게 현재 나와 있는데, 그 버스는 19.3% 정도 됩니다. 수송 분담률이. 그래서 크게 지금 계속 매년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CNG 차량이 96.4%고 그중에 저상이 한 20.5% 정도 되는, 이것도 역시 물론 중공영제를 도입하고 난 다음에 빠르게 개선된 부분들은 있습니다. 요금은 현재 1,200원 카드 기준으로 해서 서울하고 지금 제일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일 통행량 보시면 이렇게 그 80년도 때까지 굉장히 좋다가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중공영제를 도입하기 직전에 아주 큰 폭으로 계속 떨어지다가 중공영제를 도입하고 난 다음에 조금 이렇게 하락세가 굉장히 조금 처진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지금 뭐 그 중공영제 이전에 보시면 적자 노선 비율이 84.5%였었거든요. 그리고 자본을 잠식하고 있던 업체가 18개 업체 정도가 됐습니다. 물론 자본 총액이 크진 않았기 때문에 그걸로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퇴직금 예치율이 22.7%에 불과할 정도로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계속 서비스나 또 한계 기업이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상태였었기 때문에 어쨌든 새로운 뭔가의 제도 도입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거기다가 노선에 대한 부분들이 그 도심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입되면서 사실 중공영제 직전까지가 한 580km 정도 뒤에도 나옵니다만 커버하고 있던 지역이 그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중공영제 12년 동안 지금은 약 850km 정도까지 확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이제 확대가 된 건데, 그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면, 부산역, 또 동네가 있는 내성교차로, 남포동 이런 쪽에 거의 노선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도시 외곽 지역은 13%에 불과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경력날이 계속 압박되면서 여기 보시면 급속도를 주고 있는 게 아마 보이실 거고요. 지금은 한 110만 명 정도가 이렇게 그 수송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질도 떨어지게 됐었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시내버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산에서는 그 대중교통으로서는 수송 부담률이 적지 않은 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개혁이 필요했다, 이제 제도 도입이 필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부산은 수익금 공동관리형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시는 노선을 신설하고 혹은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들을 하고 나머지 운영은 업체가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그 한 부분이요. 사실 노선권이 민영제에서 노선권 자체가 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선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앞에 자료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주요 도심으로만 노선이 몰려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최근에 한 3년 동안 146번인가를 노선 조정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뀐 부분들인 것이고요. 뭐 현황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준비했던 단계는 2005년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무팀을 구성을 해서 일단 진행을 했었고 2006년도에 그 교통개선 기획단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2월달에 이제 그 협약을 체결을 하고 5월달에 무료 환승제를 하고 2007년도부터 이제 협약과 운영 지침이 만들어져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까지 이렇게 흐름이 왔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 만들 때 5개 분야에 17개 주요 과제들이 있었는데 대개 보시면 위에 제목만 잠깐 보셔도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그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노선 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요금 제도는 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운영 체계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수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이었는데 그 중에 기본적인 앞에 4가지는 거의 다 시행이 됐는데 맨 마지막에는 교통 수요 관리는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 때문에 사실 BRT를 부산시가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수요 관리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관리를 통해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방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중앙로라든지 또 가야로라든지 이렇게 내성이라든지 이런 쪽을 핵심 도로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심으로의 승용차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진입을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뭐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부산시가 출발할 때 그 33개 업체 중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분의 1씩 나눠져 있었습니다. 3분의 1은 흑자를 내는 업체였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은 그냥 뭐 이렇게 요런 편, 또이 그런 수준이었고 3분의 1은 이제 적자를 보고 있던 그래서 상당히 이제 위기에 빠져 있던 업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업체들을 이제 하나로 수익금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가운데 건가요?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적인 운송 원가를 만들게 되고 총 수입 중에 이제 비는 부분들에 이제 재정 지원금을 하는데 부산은 지금 한 26% 정도가 재정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운송 수입으로 지금 커버가 돼 한 75% 정도는 이 운송 수입으로 커버가 되어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일단 업체의 경영 상황들은 상당히 개선된 건 확실합니다. 그거는 거의 문 닫기 일보 직전에 있던 회사들이 12년 동안 건강하게 버틸 수 있었던 건 중공영제의 뭐 혜택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행하는 효율성도 향상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권역도 확대가 되고 서비스 평가도 지금 평균 한 84% 5% 정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만족도가. 그리고 이제 운전자들의 처우 개선 아까 그 창원시에서 넘어온다 그랬는데 저도 이제 그 채용 비리 나고 난 다음에 그 공개 채용 방식으로 바꿨거든요. 그때 몇 번 제가 가봤는데 창원에 있는 기사분들이 꽤 많이 이렇게 오십니다. 이유는 딱 물어보면 부산이 처우가 좋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임금이 많은 거죠. 그것 때문에 오신다는 이유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 수요 관리 이게 조금 비흡한 부분들. 그 다음에 요금 수준인데 평균 부산이 이제 중공영제 이전에는 2년에서 2년 반 혹은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요금이 인상됐었습니다. 근데 그 중공영제 12년 동안 11년 동안 딱 2번 올랐거든요. 그리고 금액으로 보자면 그 이전에 한 10년 동안 거의 한 600원 정도가 요금 인상이 됐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11년 동안 딱 2번 올라서 300원이 총액적으로 보자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은 계속 오르고 또 차량도 고급화하고 이런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요금 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재정 적자의 폭이 상당히 커진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요. 요건 뭐 지표본한데 요건 자료를 조금 참고하시면 좋은데 눈에 띄는 게 이제 이게 환승을 하게 되면 카드 이용률이 확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94.8%까지 올랐는데 이게 저희가 볼 때는 맥시멈이 왔다고 봅니다. 이 이상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현금률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 저희가 용역하면서 보니까 다른 조건은 다 이렇게 개선되는데 하나 불리하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차 간격이 벌어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이유는 아니고 일단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580km 정도 되던 게 커버하는 게 850km로 늘어나면서 차량 대수는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그 가용 차량은 예비 차량 빼고 하는 한 2,300대 정도 조금 넘거든요. 2,500대 중에 2,300대 정도가 가용되고 있는데 그런 커버 지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차 간격은 조금 조건이 좋아지진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아까 여기 582km에서 855km로 확대가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외곽 지역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외곽 지역에 굉장히 많이 노선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 예전 같으면 들어가지 않죠. 신도시 정관 신도시 뭐 이런 그 명지 이런데 신도시가 생기고 나면 버스가 시내 버스가 투입되고 시민들의 인식이 그렇습니다. 마을 버스를 투입하는 건 대중교통이라고 인식하지 않고요. 대개 시내 버스가 들어가야 큰 버스가 들어가야 대중교통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부산 시민들에게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새로 들었으면 노선을 끌고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현상이라고 일단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정책 노선인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외곽 지역으로 가는데 2006년도에 노선이 오지 노선이라고 하는 데가 8개였는데 2018년 기준으로 43군데로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그 정책 노선이 늘면서 재정 적자가 보전해 준 게 얼마냐면 429억 원입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면 거의 36%인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재정 지원금의 한 40% 가까운 돈을 정책 노선으로 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 표준 성원가 67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40만 원 이하를 대개는 정책 노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중에는 녹산이나 이런 공단 지역으로 가는 버스들은 5만 원, 1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배차 간격이 1시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차량은 몇 대 안 갑니다만 굉장히 수익률이 떨어지는 노선들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뭐 분담률 지금 계속 현재는 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환승센터를 부산시가 만들긴 했는데 아까 중앙차로제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환승센터는 사실 이렇게 상징적 의미 외에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올림픽 교차로 같은 데는 잘못 만들어진 대표적인 환승센터거든요. 그래서 효율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부산은 지금 공영차고지가 사실은 2군데고요. 연제차고지 같은 경우는 공용차고지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그냥 활용하고 있는 단계의 차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창원의 전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기본적으로 노선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공영차고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영차고지를 포함해서 31곳인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지금 대구보다도 적습니다. 대구나 광주보다도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청강리, 동부산이 청강리인데 기장에 있습니다. 금정도 매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의 노선 배차가 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차 비율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빈차로 다니는 거죠. 빈차로 가스를 넣고 다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효율적인 노선 배차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도 만들어 놓고 여기에 그 시간대별로 일반 차량 택시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효율성이 그렇게 있지는 않죠. BRT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고 있고 올 연말에 일단은 그 양정까지는 일단 하기로 돼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2021년도가 되면 현재는 이제 충무도까지 다 중앙로를 거쳐서 진행이 되고 그다음 가야로까지 이렇게 기본적인 축 계획은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 충렬로에 만들어질 때 그 굉장히 그 비판이 많았거든요. 이게 해운대에 가는 지역이라 엄청난 그것 때문에 사실 공론화를 했던 겁니다. 반대가 워낙 심해서. 근데 지금은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 폭은 좁지만 그 출퇴근 시간에 차량은 밀리지만 일단 불법 주정차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만족도도 보게 되면 서비스 이용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창원도 아마 한다면 BRT를 중앙차로를 반드시 겸해서 하는 것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래야만 아마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이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인데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것,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것, 그 다음에 제도의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재정지원금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만 앞서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한때 부산시에서 이걸 준공연계를 포기하고 그냥 그 상한제 같은 걸 도입하면 어떻겠냐 해서 저희가 용역 보고서에서 넣었습니다만 상한제를 기본적으로 도입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평균적으로 환승 손실금으로 나가는 게 1,200억 정도 됩니다. 1년에. 근데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 노선을 포함하면 1,600억이 넘습니다. 근데 지금 부산시가 실제 돈을 못 줘가지고 누적된 것까지 포함하면 한 1,800억이 넘거든요. 올해 1,800억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는 또 뭐 통계치마다 또 서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 1,300억, 1,100억 이 정도 지원금이고 거기에 따른 뭐 유가 보조금 이런 거 막 포함하면 1,600억, 1,500억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 이제 그 두 개만 합해도 1,600억이 넘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재정지원금 뭐 요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수단 부담률도 계속 지금 19.3%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제가 부산시가 이제 저희가 혁신안 중에 일부를 차용해서 이제 했던 내용들인데 지금 뭐 성과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교통 서비스가 확대됐다는 것, 교통비 부담이 완화됐다는 것, 지표가 개선됐다는 것, 그 다음에 고용 안정이나 친환경 버스가 도입됐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효과고 두 번째는 이게 한 12년 지나고 나니까요. 시민들이 이제 여러 가지 비리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부정적 여론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 재정 부담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도덕체계라든지 자구노력 책임 경영 같은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내놓은 안이 이건데 3개 전략의 18개 핵심 과제인데 제가 이제 내용만 요거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지금 또 하나 용역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면적인 노선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중심의 노선 개편을 한다고 하는 건데 지금 이걸 지금 시에서는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겠다. 동서남북 했다가 여론이 밀려가지고 지금은 2개 권역으로 일단 남북 크게 나누자면 서부상권, 동부상권으로 나누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과다 중복 조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시철도 10개 역사와 10개 정도가 중복되는 율. 그 다음에 그 연속으로 중복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띄엄띄엄이라도 어쨌든 10개가 중복되는 노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거리 노선들이 있거든요. 한 60km 이상씩 가는 장거리 노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요걸 좀 효율적으로 개선을 하고 끊어서 이제 무조건 이제 그 환승시키겠다 이겁니다. 환승을 유도하겠다 이런 방식인데 내년 아마 1월